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3273이었고요. 장중 최저는 3253. 자, 20포인트 이상의 변동폭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결국은 최고가 근처에서 오늘 장중 최고가 근처 3271포인트로 마무리되었고요. 52주 역사적 최고가죠. 3316에는 한 45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 8, 9월까지는 저는 코스닥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보시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1043포인트, 코스피보다 살짝 더 높은 상승률로 마감이 되었고요. 장중 최저는 1035포인트에서 장중 최고 1044포인트까지 10포인트가 약간 안되게 움직였고요. 1% 가까이 움직이는 그런 변동폭이었습니다. 52주 최고죠. 자, 20년 만에 최고 지수 1050포인트에는 이제 7포인트, 딱 7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1050.31이었으니까 오늘 종가가 1043.31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증시는 이렇게 진행됐고요. 방금 전에 시작된 영국은 살짝 강보합,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더 약보합.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유럽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오늘 밤사이 종합적인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보시고요.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많이 우려하고 있는 이 2주간 바짝 조여야 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는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협조와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2주 안에는 어느 정도 제 생각으로는 800만대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진행되셔. 또다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으로 처해지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안심하시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 보고요. 자, 중국, 일본, 대만까지 나쁘지 않죠. 자, 환율도 그럭저럭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더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유가나 금값이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꺾여 있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8만원 트라이를 했는데 8만원을 다시 지키지 못하고 다시 좀 빠졌고요. 그래도 하이닉스가 2.5% 견조하게 상승해 주는 모습. 자, 카카오는 살짝 약세였지만 네이버가 5%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도 삼성바이오로직도 살짝 힘을 못 내주는 느낌이었지만 삼성 SDI 힘을 내줬고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었고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파란불이 거의 없죠. 자, 이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요. 코스닥도 셀트리온 형제들도 좀 폭이 아쉽긴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살짝 음봉.
뭐 카카오 게임 중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강한 퍼포먼스,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시젠도 약했고 뭐 알테오젠도 약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뭐 나름대로 뭐 LNF 18%, 자 HLB 4%, 이렇게 상승률이 좀 돋보이고요. 첨보도 2차 전지 관련해서 7% 가까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조금 코스닥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제가 분명하게 지난주 목요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떨어지는 그 낙폭이,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오늘 어떠신가요? 자, 분명하게 들어 올리는, 다시 반등해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뭐 수, 목, 금 이번 주 뭐 3일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 추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충격적으로 이제 지난주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결과적으로 방역 조치가 착착 진행되면은 다시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 증시 심리도 마찬가지, 환율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도 제가 7, 8, 9가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뭐 6월달까지 4월, 5월, 6월 40%, 3개월 연속 40%대 수출 상승률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 경기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안타깝게도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이 힘을 더 써주고 방역이 잘 완성이 돼서 자, 지금 이 위기를 잘 뭐 500명대 근처까지 다시 낮추고 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거리두기 완화나 여러 가지 쿠폰 그리고 뭐 소비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열차게 힘을 전 국민,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본다면은 자, 다시 한번 고삐를 재고 자, 뭐 올해 성장률 4%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아직 섣부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5% 가까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주요 뉴스 한번 점검하고 화면 바꿔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뭐 이게 펀더멘털이 약화되기 때문에 경제 여러 가지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언급된 한국 경제의 리포트도 있고요. 뭐 영국은 살짝 강보합, 프랑스는 살짝 약보합으로 혼조세 출발했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럽 개장 속보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뭐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지 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란이 됐든 뭐 북한이 됐든 자,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 이런 거를 당하는 나라들이 절대로 만만하게 우습게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미국은 마음을 먹었고요. 유럽도 미국이 마음을 먹은 이상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 중국은 탈락이 될 거고요. 물론 뭐 중국이 자체적으로 뭐 내수라든지 뭐 제3세계의 어떤 뭐 자기 나름대로 뭐 1대1로가 됐든 여러 가지로 뭐 자기 독립적인 어떤 뭐 경제 구축을 만들어내겠지만 그거 가지고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지금처럼 배 두드리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산업 분야가 저는 중국이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그럴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너무 빨리 본심을 드러냈죠. 자, 대다수 영국도 그랬고요. 러시아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자, 미국은 G2 국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밟아주는 그런 정책, 그런 스탠스를 만들었고요. 그나마 이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시작하고 많이 참은 거죠. 2007년 경제 위기 탓도 있고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딱 피크, 중국몽을 딱 꿀 수 있는 딱 그 시기였는데, 미국이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로 번지면서 중국 대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수습하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쯤 마음을 먹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한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무역 전쟁이든 경제 전쟁이든 진짜 전쟁이든 미국과 1대1로 붙어가지고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만의 콩떡이죠. 자, 택도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계속 드렸던 말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도 오늘 좋은 퍼포먼스 15,80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고요. 충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에이드 칩스도 오늘 다시 1,095원까지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주 IB 투자도 7,000원대에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꿈틀꿈틀 대고 있죠. 자, 6,800원이든 요 정도 6,000원대 라인대에선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싸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불안한 바이넥스는 오늘도 21,000원대 위로도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또 종가는 100원 더 빠진 상태고요. IA는 딱 보합이네요.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섹터가 강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대다수 섹터에서 순환매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준 이런 느낌이고요. 자, SM은 오늘도 강했네요. 65,000원. 살짝 6만원대를 깰 것처럼 하다가도 다시 6만원대 위로 올라와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이브도 BTS가 7주 연속 버터인가요? 7주 연속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기염을 토했죠. 역사상 앨범 출시하고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곡은 8곡인가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 우리나라가 낳은 BTS지만 진짜 엄지척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 한미반도체 높은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고요. 코리아 서킷과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엔 2% 3% 퍼포먼스, LG전자도 계속해서 16만원대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DB하이텍도 어제는 높은 퍼포먼스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3위일체로 좀 이렇게 한 1% 이상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만족스러운 퍼포먼스지만 그래도 조금 뭐 1% 이상 가지 못한 부분은 삼성전자도 가다가 죽어버린, 보시다시피 고가가 82,000원 수준까지 한 1%를 향해서 달리는 듯 하다가 주저앉아 버린 그런, 줬다 뺏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1% 가까이, 뭐 2% 가까이 이렇게 267,500원까지 보여주다가 아쉽게도 0.19%, 아쉽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시장이 더 강하고자 하였으나 강할 수 없었던 이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해보고 싶고요. 뭐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다 나왔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왔고요.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좋은 이야기도 나왔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과 뭐 셀트리온의 어떤 적정 주가나 지분 뭐 이런 쪽으로 좀 안 좋은 외국계 뉴스도 나왔고요. 뭐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워낙에 덩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M&A 관련해서도 확실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고비를 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3분기는 아시다시피 뭐 15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5조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뭐 11조, 처음엔 10조 후반대 이야기하다가 11조 초반대까지 말이 나왔었는데 12.5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조가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최소한 16조 이상, 그리고 뭐 4분기 때 꺾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꾸준하죠.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가 됐든 자 휴대폰이 됐든 뭐 가전 쪽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뭐 주요 매출 쪽으로 뭐 크게 꺾일 만한 부분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두고 보시죠.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부분, 뭐 시장에서 삼성전자 올해 순이익이 뭐 35조 언더 또는 40조 언저리 이 수준이라고 시장에서 뭐 컨센서스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의 50조 쪽으로 붙어야지 40조 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50조 쪽으로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제 이야기가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자, 한 1월 말쯤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영상 찾아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올해 전체 영업이익 얼마 정도로 예상했는지 영상 보고 오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20조가 넘었잖아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게 20조가 넘었고요. 3분기는 15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35조거든요. 근데 이제 애누리 뗀 거 뭐 1, 2조 정도 더 하면은 15조보다 더 많이 나올 거고 20조보다 지금 더 나온 상태니까 한 37조 정도 잡고요. 여기에서 4분기에 10조 정도만 해도 47조예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50조에 가까운 거지 이게 40조에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4분기에 13조 이상만 해준다면 50조 넘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장이 하는 이야기만 믿지 말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뭐 증권가에서 하는 이야기만 믿지 말고 스스로 분석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 세로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5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지금 8만 전자도 못 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M&A 관련해서 확실한 이야기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자,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이런 부분만 확실하게 해소해주고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휴대폰 쪽도 마찬가지, 메모리 쪽으로도 마찬가지, 뭐 가전이나 뭐 디스플레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뭐 하이닉스도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역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고 하죠. 뭐 이미 휴대폰 사업부는 버렸고요. 자, 이제는 웃을래만 있는 LG전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셀트리온 말해 뭐해. 자, 뭐 여러 가지로 뭐 셀트리온이 만든 레큐로나주 관련해서 헐뜯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약효가 있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난 거고요. 뭐 글로벌적으로 유럽이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어떤 승인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뭐 확실하게 제가 승인을 해주는 뭐 심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매출, 자, 셀트리온이 그 만들어가는 매출, 영업이익 이런 쪽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매출도 조단위,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 수천억 정도 가까이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간에는 뭐 골디락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와서 저는 계속해서 강세장 이야기했던 강세론자로서 뭐 당분간 이 추세가 꺾이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뭐 충격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진다거나 뭐 요번에 지난주에 터진 것처럼 갑자기 이제 1000명대로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투심이 조금 악화돼 갖고 살짝 이렇게 한번 숨이 죽는 요런 지난주 이틀 동안 그런 숨이 죽는 그런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저는 우상향 추세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지금 계속 주 종목 살짝만 말씀드리고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영상 마무리하고 주 종목 따로 뭐 타점이나 가격대 이런 부분으로 한번 다시 영상 추가적으로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에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지 뭐 투자 원칙, 매매 기법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뭐 금융이나 시사 이런 쪽의 정보들, 이런 쪽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